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중간고사도 잘 올렸지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부에는 디자인 초기에 그 바우하우스로부터 이어지는 그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 그렇게 해서 디자인의 어떤 그 대중화, 그리고 예술의 일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개념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반부가 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 시각적인, 보이는 요소를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하반부로 들어오면 그 외부적인 요소와 함께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좀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 배려하는 디자인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처음에 했고요. 자,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디자인은 좀 더 바람직한, 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뭐예요? 어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경제중심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소외되는 층이 있었죠. 그런 소외되는 층들을 위한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이런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디자인에도 간략한 소개입니다. 디자인에도 배려하는 태도죠.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초창기 그 외형 디자인에서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에 쉽게 뒤집히는 우산, 잘 열리지 않는 병뚜껑 있죠. 구분하기 힘든 약변, 그러니까는 눈이 나쁜 사람한테는, 특히 노인네들은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구분하기 힘들어서 잘못 약을 많이 복용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술술 풀리는 두루마리 휴지, 너무 잘 풀리는 거는 휴지를 낭비하는 거죠. 휴지를 낭비한다는 건 종이를 낭비하게 되는 거고, 종이를 낭비한다는 건 결국,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잖아요. 너무 많은 나무를 벌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것까지 가죠. 그러니까 일단 자연도 배려하고, 또 노인들도 배려하고, 이런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것들은 익숙해요. 그러나 불편함이 있죠. 산업혁명 이후 정착된 대량 생산 체제는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에 적응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효율성과 편리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자를 배제하게 되고요. 결국은 극심한 환경 파괴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려하는 디자인은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한 15개의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는 인간적인, 그리고 우호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이러한 태도. 그래서 현대 디자인의 키워드는 인간적이고
우호적이고 생태적인 태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배려하는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을 좀 알려주는 것으로 오늘 수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일부에서 인간적인 디자인이 한 5개 정도 되고, 우회적인 디자인도 5개, 그리고 생태적인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6주 정도 남죠. 그 안에 다 끝내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인간적인 디자인을 2번에 나눠서, 우호적인 것 2번, 생태적인 것을 2번에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그 보고서, 그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하는 게 이제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현대 디자인의 키워드는 태도. 어떤 태도? 인간적이고 서로 우호적이고 또 자연도 아우르는 그런 생태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결여된 디자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손실은 생각보다 크죠. 우리 지난번에 과제 해봤죠? 가습기 사건이죠. 허위 광고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임산부도 죽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약병 때문에 약을 잘못 복용하는 사례가 많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는 이웃 간의 소통을 단절하죠. 그러면서 개인 소외를 낳았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은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미국의 사회적 기업 언차티드 플레이는 무엇이든 공처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행위에 착안해 축구공 전구인 사켓을 개발했어요. 낮에 축구공으로 가지고 놀면 내부 메커니즘이 작동해 전기가 생성되어 밤에는 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이런 축구공 사줄만 하겠죠? 그러고는 나중에 이거를 전구로 그 전기가 생성된 것을 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영국의 스타트업인 컵클럽은 다회용, 그러니까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거는 또 역시 자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듯 배려하는 디자인은 인간적이고 우호적이며 생태적인 태도로 제품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제품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까지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정말 그 일부 부유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디자인 다양한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디자인의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두가 디자이너였죠. 공장이 없을 때는 집안에서 만들어서 쓰고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첨단화와 전문화에 의하여
규격화된 제품들과 소비자의 괴리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제품들은 엄청나게 생산되어서 거기에 좋은 점은 이제 싸게 우리가 구매해서 살 수 있다는 건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비자와의 이 괴리, 동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설계를 할 수 없을까? 흔히 얘기하는 1%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99%를 위한 디자인을 위한 설계. 그것이 바로 인간적이어야 되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생태적인, 이것이 태도. 결국 현대 디자인의 키워드는 태도입니다.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잘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태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적인, 두 번째, 우호적인, 세 번째, 이제 생태적인데요. 인간적인 그 사례에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3가지 규칙도 따르기는 하는데요. 그 7가지 원칙이라는 건 누구도 배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원칙,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지니면서 사용하기에 앞서 오류에 좀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다양한 사례들, 디자인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다음 주에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디자인의 2번째 챕터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행동 유도성 디자인입니다. 마음을 읽어서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오류를 방지하는 디자인, 그리고 평범한 사용자의 입장으로 배려하고 디자인으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실천하는 디자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일상 속의 특별한 슈퍼노멀 디자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3장까지를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다음 주에 했으면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슈퍼노멀,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을 조금 더 왜곡, 그러니까 약간 변형 또는 확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자인에 이런 것들을 슈퍼노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아이디어, 이 슈퍼노멀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는 불편함 속에 깃들어서 그것을 조금 변형시키면서 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의 한 끗 차이의 편리함 속으로 그 편리함 속에 즐거움이 깃들고 또 연결하게 되고 공간에 녹아드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 속에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인간과 사물의 교감 감성 디자인. 그래서 사물과 교감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예술과 시를 표현하는 디자인 회사. 디자인 상품인데 굉장히 시적인 느낌을 줘요. 이 알레스 것을 이제 사례로 들었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오감 디자인. 오감, 촉감, 미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녹여서 시각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감을 다 활용하는 디자인이었을까요? 또 그림도 들을 수 있다.
디자인으로 더 맛있게 만지고 느끼는 디자인. 그래서 교감하고 감성으로 교감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디자인의 5번째 마지막은 고령화 시대 디자인의 역할은 실버 디자인. 나이 들은 분들을 위한 디자인은 좀 더, 그, 일반인들을 위한 디자인하고는 조금 더 달라야 되겠죠. 물론 아이들 디자인도 이미 아이들 아동용은 많이 제품들이 생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주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디자인인데 노인을 위한 그런 실버 디자인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삶을 이해하는 가구, 기구 뭐 이런 것들이 가구예요, 사실은. 오타네요. 미안해요. 노년의 삶을 이해하는 가구 그래가지고 사례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다양한 기능보다는 필요한 기능. 네. 아무리 기능이 다양해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쓰게 되지. 다양한 기능.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골치만 아파요. 그런 게 실버 디자인이죠. 그리고 약통의 디자인이 실수를 부른다. 약통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눈까지 나빠지면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예, 어떤 약을 잘못 과다 복용해서 그런 터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과 사회관계를 디자인하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디자인. 다음 이제 우호적인 디자인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모두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 디자인. 우리가 공공으로 같이 쓰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가로등, 신호등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들도 예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일상을 예술로 만들다. 그리고 도시라는 브랜드, 세계인의 기호 픽토그램. 그림처럼 만든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호등에 그 빨간불, 파란불 안에 사람이 정지되어 있거나 걷는 그런 걸 픽토그램이죠. 평창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픽토그램 올림픽 어떻게 눈에 잘 띄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시대를 읽는 픽토그램 이런 걸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의 재발견, 도시재생 디자인.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것이 그 과거를 포함하는 현대를 만들어내고 도시라는 거는 그 생명은 사람 역시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죠. 세 번째가 현대사회와 관계맺기. 그래서 커뮤니티 디자인, 공동체죠. 그래서 사회 안에 작은 사회 속에서의 그 커뮤니티를 위한 디자인,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단절해서 소통으로 디자인을 통하여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소통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가? 또 사익과 공익의 만남, 코즈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제품이 아닌 가치를 소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도 뭐 유나이티드 베네통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봤죠. 유나이티드 칼라스 오브 베네통이죠. 그래서 그 베네통 간 거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제품의 새로운 자격, cruelty free, 불편함, 또
위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그런 크루얼티 프리 디자인, 소비와 기부의 경계에서 소비하면서 기부하는 요새 그런 디자인도 많죠. 그리고 새로운 기부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호적인 디자인 중 마지막이 최고가 아닌 최적의 디자인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자인. 그래서 생을 추구하는 사소한 발견, 불안한 삶의 바리케이트, 원조에서 자립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배려하는 그런 우호적인, 그게 이제 우호적인 디자인의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적인 디자인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낼게요. 생태적인 것에서는 물건에 대한 새로운 성찰, 에코 디자인. 이게 이제 에코가 생태적인이라는 뜻이죠. 에코. 생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자연과 자연의 그 순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를 배려하게 하는 디자인. 그래서 플라스틱 지구, 플라스틱을 이게 천년을 둬도 안 썩는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이고 플라스틱도 재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 플라스틱 쓰지 않을 수 있다. 또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제품의 두 번째 이야기. 제품이 한번 쓰면 이제 실증 나면 버리기도 하고 망가져서 버리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 하면서, 리사이클은 그것을 새로운 다른 것으로 그 원자재 역할을 하는데, 업사이클은 그대로 그것의 변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죠. 사용 후까지 디자인하는 거죠. 버려진 것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쓰레기로만 할 수 있는 예술 등등. 행동에 스며드는 넛지 디자인. 이거는 이제 휴지를 덜 쓰게 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그 소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많은 공해 문제를 낳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왔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제로 디자인. 나무가 자라는 운동화. 운동화가 나중에는 나무가 자라는 운동화가 되고요. 해초로 만든 포장지. 해초 같은 게 이제 보통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만들고, 버리고 가는 접시, 그리고 커피와 곁들이는 컵,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칫솔, 이런 제로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슬로우 디자인, 맛을 동질화하다, 그리고 자연의 맛, 그리고 속도가 디자인이다. 저렴한 가격을 넘어서는 가치, 슬로우 라이프, 바쁠수록 천천히, 슬로우 시티, 기꺼이 기다리는 삶.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반부는 배려하는 디자인, 좀 더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또 서로를 우호적으로 디자인을 통하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결국은 자연에까지 확대돼서 생태적인 그런 디자인,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가치를,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어떤 편리함을 제공은 했지만
너무 물질주의와 그 소비 속에서, 지구가 앓고 있고, 거기와 함께 사람들도 병들었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연 파괴에 있다. 그런 생태적인 그런 관계가 깨져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삶으로 가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와 디자인에서 후반부에 다룰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인간적인 디자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